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잡은 프로그램의 제목이 대전의 중심에는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의 중심에는 장정태 구청장과 50만 구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서구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죠. 서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2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뭐 거의 전국 광역시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국회의원 2분 계신 곳이 드물기도 할 것 같은데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예, 대전광역시 서구가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우위력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 예, 우리 서구를 소개하라고 하면은 우선 외형적으로 50만의 구민이 살고 있는 거대 이 자치단체이고 대전 시민 중에 3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서구 구민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만큼 행정,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 둔산 선사유적이라는 전국 초유의 선사 문화유적지가 우리 서구에 또 있고 청동기 유적,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료인 유물이 출토된 곳이 우리 서구 계정동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서구가 그동안 우리 곳곳에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서려져 있는 살기 좋고 유서 깊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는 걸 보면 대전의 오랜 역사의 중심에 서구가 또 존재하고 있는 것 같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서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뭐 특히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풍부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용 가능한 주요 자원을 들어주신다면 또 서구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 대전 서구만큼 이렇게 잘 갖춰진 인프라를 잘 갖춰 놓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을 겁니다. 우선 정부청사가 우리 서구에 있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청이나 대전시 교육청, 대전경찰청이라든지 법원, 검찰, 뭐 특허법원 해서 대부분의 주요 행정기관이 한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우리 구 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시 인프라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지리적으로도 우리 서구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월평공원이 있고 남쪽으로 구봉산, 관광지 장태산, 안평산 등 이런 좋은 지리적 요건에다가 대전이라는 이 한밭벌을 가로지르고 있는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모두 다 우리 서구를 끼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지리적으로 배산임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우리 대전을 찾으면은 정말 안내해주고 싶은 좋은 자연 환경과 도시 어떤 그 숲들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예. 서구청장님으로서 서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시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서구가 자랑거리가 참 많구만요. 예. 저도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서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적, 물적, 자연적 자원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서구를 발전시킬 것인지 서구민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는데 이런 것을 흔히 저희가 장기 비전과 전략을 세울 때 오염 요인, 기회 요인, 뭐 강점, 장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틀에 한번 맞춰서 뭐 또
또 행정 전문가이시면서 행정학 박사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행정을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네. 공부하신 분이니까 그런 저희가 흔히 분석에 필요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에 하나씩 비춰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이 스와트 분석을 통한 이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좀 그림을 좀 그려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서구는 죄송합니다. 둔산이라는 잘 개발된 이 도시와 비둔산권이 1차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비둔산권은 원도심, 도마변동같이 도시화가 일찍 진행됐던 원도심과 지금 새롭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관저, 도안동 지구 같은 신도심, 그리고 아예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기성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주로 둔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에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각종 어떤 체육시설, 복지 관련 어떤 시설들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고, 이 또 둔산 개발이라는 것이 벌써 20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장점 속에 도시화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진행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인구의 약간의 감소 현상, 뭐 그에 따라서 사업 채수가 좀 줄어드는 현상, 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공실률이 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춰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의 약점이기도 하고 그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나 중구가 지금 도심 공동화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이 미리 조금 예상하고 대비했더라고 하면 지금처럼 큰 몸살을 조금 앓지 않았지 않겠느냐라고 볼 때, 우리 서구는 이것이 지금 이미 위기라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권역별 어떤 발전 전략들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대책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빨리 위기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역별 거기에 맞는 그 전략들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면 충분히 우리가 약점이나 위험 요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은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서구에서도 또 보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퇴임하실 때 국장으로 퇴임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구에서만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공직을 제가 35년 2개월, 정확하게 35년 2개월인데 그 중에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우리 서구에서 이제 하위직에서부터 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서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서구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서구를 잘 이해하는 분이 서구청장이 되셔서 네. 이제 서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제대로 그려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포부와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서구가 개발되지 않았던 지금 원도심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지역을 말고는 거의 산이거나 밭이거나 논이거나 하는 미개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쭉 서구가 발전해 온 그 과정을 공직에 있으면서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도 쭉 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 그 과정, 도시 발전이 어느 축을 따라서 어디로 이렇게 흘러서 지금의 우리 서구가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의 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공직에 있을 때는
서구 비전의 2010이라든지 서구 비전 2020을 관련 전문가나 또 그 교수 이런 분들이 전부 같이 참여해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 제가 또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현재 크게 나누면 그 세분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둔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20년이 넘어서 뭐 3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선 뭐 잘 갖춰진 도시의 어떤 기본 인프라는 제대로 활용을 하되,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이 이제 20년, 30년이 넘어가면은 조금 시대가 조금 뒤떨어지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지방 차원에서 시행은 아직 뭐 시기상조라고도 합니다만 아파트 수직 증축 법이 지금 이미 통과가 된 상태니까 가능하다면 아파트 수직 증축을 통해서 현재 아파트 구조를 가장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곳을 향해서 찾아가기 마련인데,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훨씬 편리하다. 그러면 사람은 이사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수직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을 한번 시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관저동이나 도안동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막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 겪는 것이 무슨 교통의 문제라든지 문화, 어떤 체육, 어떤 이런 시설을 좀 확장해 주는 문제라든지, 각종 주민 편익 시설들이 초창기에 다 미흡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손을 좀 대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원도심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의 도시화가 가장 먼저 진행됐던 도마, 변동 뭐 이런 지역은 지금 그동안 도시 뭐 재개발 재건축인 해가지고 오랫동안 그 고시에서 묶어놓는 바람에 이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 정말 벽에다 페인트 한번 자기 마음대로 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여 년 이렇게 방치시키면서 도시가 더 어두워지고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 원도심 지역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강도 높게 진행을 좀 시켜서, 이거 개발이 지금 사실상 좀 어렵다, 지금 진행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빨리 개발 고시 지역에서 해제를 시켜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해주고, 이건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다 하는 지역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급적 가능한 선에서는 인프라 구축을 해줘서 재개발을 좀 촉진시켜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 서구에서 19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서 12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좀 보류해달라고 해서 관리지역에서 해제를 시켰고,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능한 선에서 국시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뭐 공원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을 우리가 좀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촉진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 중에서 뭐 기성의 아직 미개발 지역에는 미개발 지역을 너무 이제 개발한다고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는 지금 여건이 우리 서대전 인터천지에서 지금 이 평촌 그 산업단지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불과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지금 벌곡선이 지금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평촌편 지역까지는 약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 서구를 좀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좀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뭐 충분히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청장님은 평소 이런 스타일이
항상 조용조용하고 뭐 절대 흥분도 안 하시고 그러실 분 같아요. 집에서도 화를 절대로 안 내시죠?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이 기본적인 성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천성적으로 화가 나도 바로 화를 안 내고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즐거워도 사실은 바로 호호하하가 아니고 좀 더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 천성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성격이나 성품이 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저 도인의 경지에 다다르신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좀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아서 이제, 돌발 질문으로 화제를 잠시 돌려봤습니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그 서구의 현재 모습을 보면 둔산 대 비둔산, 또 원도심 대 뭐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나 특정 지역 지구에 대한 집중 뭐 이런 문제가 서구도 갖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런 해소가 제대로 돼야 주민 간 우야감도 없어지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커다란 또 동기부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서구 같은 경우가 서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진다면 서갑하고 서울이 또 차이가 있죠. 분명히 따지고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둔산 대 비둔산 따지면 또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서로 그 차별이 없다고 느껴지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도시 재생이나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또 뭐 서구 발전도 그래서 당연히 따라올 테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있으시겠죠. 그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그래요. 지금 우리 서구의 둔산 하면은 정말 모든 게 잘 갖춰 있습니다. 도시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 아파트 중심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우리 서구의 이 둔산지구만큼 이런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해 놓은 이 도시 이 개발 지구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신생 도시를 가봐도 정말 많은 녹지 공간, 특히 우리 저 만년동에 있는 엑스포 남문의 도시 그 생태 숲공원, 정말 잘 조성해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 갑지역은 완벽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고, 대전 시립미술관, 이제 뭐 이응룸 미술관이나 뭐 국악 전용 공연장까지 지금 이제 다 마련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문화나 체육이나 제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인프라가 완벽한 둔산과 비교하면, 우리 이제 비둔산권에서도 신도심은 지금 막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요. 신도심은요. 사실 거기는 뭐 교통의 문제, 문화 체육 어떤 그 기본 인프라 구축을 좀 해주는 문제, 편익시설 조금 더 만들어주고 공원 조금 다듬어주고 이런 정도면 이제 신도심은 돼. 근데 문제는 원도심으로 우리가 분리하고 있는 도마 변동이나 이런 지역입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역대 구청장님들도 그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마치 도시 재개발하면은 무슨 로또라도 당첨된 것 같이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뭐 흔들하면서 금융위기를 맞고 흔들하면서 도시 재개발이 그냥 전체가 그냥 막 올 수 없다시피 했어요. 그 세월이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오래전 건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10년 가까이 주민들이 이제 고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도시 발전의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이 문제에 있어서 빨리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공공 영역에서 조금 투자를 좀 해서라도 좀 기본 인프라 시설을 갖춰줘서 개발을 빨리 촉진시켜줘야 된다. 아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수동이 27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도마변동 11구역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을 만들어주고 체육관을 좀 신설을 해주고 또 도마변동 1구역 같은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재개발에 좀 탄력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도심에서 좀 그 어두웠던 이 도시를 새롭게 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테고 특히 이제 아직 우리 서구에서 한 건도 지금 시행을 못 했어요. 참 시행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통 참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데는 아예 그냥 해제를 해갖고 관리적으로 그냥 관리를 쭉 해주다가 또 필요하면 고시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행된 뒤가 딱 성공을 거둔다고 하면은 우리 원도심 지역의 도시를 한번 새롭게 한번 바꿔주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전체적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분야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문화, 예술이라든지 주민 의식이 바뀐다든지 종합적이고 다양한 부문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이게 이제 성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단발성을 가진 그런 어떤 추진 시스템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그 장기적인 숙제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시도 중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얘기도 잠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둔산과 비둔산권의 이 격차는 이건 엄연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절대 격차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는 좀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서구의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우리 서구의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서구 균형발전위원회, 프로젝트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이 다양한 안들을 조금 준비를 해보자. 아까 우리 박사님,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는 것이 무슨 경제적이나 도시 어떤 인프라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면에서 격차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또 지금 노력을 하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균형발전프로젝트위원회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켜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됐고 금년 한 달 동안 우리 서구의 모든 인적 자원들을 해서 놓고 한 40~50명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3개의 분과를 좀 구성을 해서 전문성을 좀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구역 조정분과위원회하고 미래도시 디자인 분과위원회 그리고 창조경제복지분과위원회인데 이렇게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분야별로 이제 좀 모임을 분야별 전체 모임보다는 분야별 그 분과위원회 모임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정책화해서 좀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둔산과 비둔산권에 존재하고 있는 이 격차 해소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 도시 재생 문제, 도시 균형발전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도시가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세계적인 도시들이 고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큽니다. 잘 되실 거라고. 예. 또 지금 이런 그 외부에서 볼 때 대전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인적 인프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예.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이 같은 당이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시장도 같은 당이시고 예. 또 거기에 그 국민들이 새롭게 바꿔야 된다. 뭔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시책을 실천해야 된다는 의지도 상당히 높으니까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전광역시 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다들 높은 것 같은데 뭐 이 중심에 우리 이제 장종태 청장님이 계시고 장종태 청장님의 행정 경험 또 제대로 공부를 하셔서 행정학 박사가 되셨으니까 이제 논리적 뒷받침도 뭐 따라서 이제 여럿이 다수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선물 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환경이라고 하면 자연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문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경제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거고. 이게 막권 장애 발매소가 어떤 측면에서 이 장애 요인이다, 해의 그 근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지역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지역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주민도 뭐 빠져나가고 있고. 뭐 도시의 교육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이제 막권 장애 발매소 뭐 아직 확실한 어떤 결론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한다라고 하면 이 막권 장애 발매소는 가능하면 빨리 도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행성 산업이 도심 한복판에 이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그 미치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뭐 지역 상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절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어떤 환경, 우리 주민들의 정서, 또 도심 가운데 위치해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선거 때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손을 붙잡고 어떤 아주머니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노동에서 겨우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가서 30만 원, 40만 원 다 날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살아야 되는 돈을 다 날리고 왔다고. 그분 얘기인즉슨 무릎을 꿇고 여보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할게 했는데 어느 날 또 돈을 가지고 와서 50만 원인가 또 날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즐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이 그런 데 말려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한 달 살림살이를 날리고 왔다는 것은 우리 가진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건 뭐 막권법 자체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우리 서구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전 시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했어요. 현재도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뭐 행정기관, 시민단체, 뭐 또 언론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외곽 이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막권 장애 이 발매소 측에서는 지금 이걸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또 전국에 또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자치단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외곽으로 나가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도심 가운데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피해를 같이 입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저는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대책을 또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그렇죠. 견물생심이죠. 눈앞에 보이면 그 유혹을 떨치기가 보통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 정책으로 예산의 한 기초지자체가 제가 들은 바로는 한 60% 정도가 지출돼요. 그렇습니다. 가용 자원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비나 때로는 인건비조차도 상당히 어려운데 서구는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는 본 예산에 다 편성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는 편성을 다 했습니다만 그나마 나으시네요. 기타 이제 우리가 청소 대응 사업이라든지 또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300억 가까이를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동구나 중구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하면 나으신 편인데 부자 서구이심 틀림없네요. 그나마 이게 이제 저희가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롭다, 먹고 살 걱정은 크게 안 한다. 대부분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허기져 있다. 정신적인 빈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지금 공동체에서 필요한 상대에 대한 배려나 헌신이나 양보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문화예술도 좀 저희가 많이 접할 기회를 가져야 되고 또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청장님 같으신 경우는 평소에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기독교인이시죠.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이 프로그램 전에 잠깐 교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게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긴 해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더불어 사는 타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정도 생각만이라도 저희가 가지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겠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공동체 정신 강화나 심화 방안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대부분의 이 모든 도시가 이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이 공동체의 어떤 이 마인드, 정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희박해지는데 지금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공동체 정신을 좀 더 강화해 나간다. 우선 첫 번째로는 무슨 교육이라고 봐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 서구도 평생 학습 도시로 이제 그 지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학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문화원이나 관저 문예회관이라는 잘 갖춰진 인프라가 있어서 서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개의 어떤 문화 정서 함양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관저동에 있는 관저 문예회관도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들을 통해서 이제 즐거운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를 하는 거라든지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고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순화가 그래도 지역 공동체에 좀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지 만두라든지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봉사하고 지역에 조금 기여하고자 하는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이 마음의 눈들을 조금 열어주고 생각들을 좀 키워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신을 좀 강화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고의 시작이, 모든 생각의 시작이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가족 제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가족 해체라고 하는 것이. 총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이 아드님하고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죄송하지만 가족 간의 예. 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예. 화목하고 상대를 서로 배려하는 이런 마음도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매일 보니까 예. 길러지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저희가 기존에 누려왔다고 할 수 있는 대가족 제도의 장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애볼 사람도 없죠. 예. 그러니까 애볼 사람 없으니까 보육 문제, 육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바뀌어진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그 관행이나 뭐 제도가 또 생겨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복지정책의 어떤 목표도 또 방법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상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관에서 나를 따라라 하면 이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것이 통용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이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과 협력하는 이제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주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이런 행정 어떻게 보면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점에 있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앞으로 실천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이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협치에 의한 행정이 지금 요즘 이제 대세를 좀 일으키지 않습니까? 옛날에 관에서 뭐 주도했던 행정이 이제 더 이상 관에서 주도해서는 이 행정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된 지가 오래가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에게만 그거 다 맡겨놓는다는 것도 그것이 뭐 행정이 제각각하니까 그거 안 되는데, 같이 지역사회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이제 좀 더 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보여지는 것들만 가지고 머리 좋은 몇몇이 앉아서 뭘 만들어내지 말고 진짜 좀 구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민들이 뭐라고 하더라. 그걸 좀 들어서 크든 작든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가지고 이제 행정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펴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 들어간다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조금 확장시키자. 지금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 확장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을 위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내가 제안하는 행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민과 간이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우리 장종채 청장께서는 오랜 행정 실무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그걸 논리로 체계화시키는 박사학위까지 갖고 계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또 집행부가 또 완벽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보완해주는 그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한데 집행부의 파트너는 입법부거든요. 이제 지방정부의 파트너가 지방의회인데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구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예, 그 관계상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조금 이렇게 걸러주는 것이 또 집행부에서도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따로 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건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요. 의회를 나는 신봉하는 사람이고 의회가 반드시 동반자 관계로 제자리에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이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대화하고 이해 설득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35년 몇 개월의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뭐 허위직에서부터 이제 중상위직까지 뭐 국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이제 공무원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기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 또 내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적극 협조해야 좋은 구상도 실천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우선 이 공직자들이 저는 공직을 이렇게 한평생 하면서 절대 남보다 앞서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중간에서 조금 우위 정도, 뭐 승진도 그렇고 요직 주요 요직의 어떤 부서에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행정을 했지만 항상 내가 공직자라는 그 자부심만큼은 항상 내가 잃지 않고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공직자의 사기 문제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인사 문제겠죠. 근데 인사는 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보통 4배수로 친다라고 하면 하나가 승진을 하면 세 사람은 승진을 못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나면 좋아하는 사람보다 조금 마음이 좀 아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그런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나서 구성원들 내부가 그럴 수 있었겠다. 누가 봐도 누구를 봐주기 위한 인사를 안 했는데 이런 평가만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 인사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를 보다 능력과 경력을 좀 조화시켜서 좀 잘하는 것이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음에는 열심히 하면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항상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이 공직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난 크다고 봐요. 공직자. 내가 이 공직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런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한다라고 하면 조그마한 공직을 하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은 어지간하면 공직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크고 작지만은 직원들이 소소한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복지 측면 이거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청장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발탁 인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사 문제는 뭐 그 정도 하고 예. 이제 구청장 임기 중에 이제 이런 일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네. 구상하신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예.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때로는 의욕도 이렇게 넘쳐나고 합니다만 그중에 딱 하나만 우선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공동주택이 우리 서구만 해도 10만 3천 세대 124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지금 그러니까 공동주택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하면은 거의 한 80% 정도가 우리 서구는 공동주택에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이 조금 심화되면서 지역의 갈등, 지역의 어떤 어려움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소간에 조금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한 3개 정도의 거기도 뭐 저기를 좀 돼야 되죠. 뭐 위원회를 둔다든지 뭐 분쟁 뭐 조정위원회 이미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는 뭐 소송이나 이런 어떤 갈등 또 감독 감시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또 뭐 공동체 회복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두어가지고 정말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 여유 있는 사람은 뭐 아파트 관리비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 내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사용되고 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아파트 이 거주 문화가 좀 밝아지고 갈등이 이제 최소화되고 아파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공동체 문화가 조금 복원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하여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만큼은 반드시 지금 좀 추진을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아마 6월달 상반기 중으로는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업무 시행은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고 우선 아파트도 뭐 전 세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아파트 가불로 나눠서 뭐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깨끗한 아파트 관리와 아파트의 어떤 이 거주 이 문화를 조금 더 밝게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제 해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50만 서구 구민과 대전 시민분 그리고 디트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사랑하는 50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디트뉴스를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 50만의 서구 이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 첫 해인 금년 2015년도는 작지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원년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의 좀 부족한 거 좀 채워주시고 또 잘못한 거 지적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서구 구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 오늘은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과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